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상품에 대한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 또 제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가 부족했고 불완전 판매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인단에서는 어제 발표된 DLF 사태 중간점검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입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어제 이제 금감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내놨는데 네네. 결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문제가 제기된 지 한 2개월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중간 발표라고 했는데 그동안 문제 제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이제 밝혀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는 2개월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계속 지금 조사를 해야 된다. 두 은행에 대한 검사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지금 이제 국감에서 어떤 금융 당국의 비판을 어떤 예봉을 꺾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볼 수 있고요. 오늘부터 또 국감이니까요. 네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 관점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 아니고 네. 은행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를 일부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DLF, DLS를 판매한 은행하고 지금 금융사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금감원이 했다라는 건데 네네.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를 어떻게 들여다본 건가요? 네, 어제 이제 중간 발표에서는 이제 예. 가입자 현황이라든지 예. 아니면 지금 현재의 손실 현황 내지는 이 DLS, DLF를 상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도입 절차라든지 아니면 그 조건이라든지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은행 내부 시스템에 의해서의 문제점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또 하나는 그래서 뭐 한 4천 건을 보니까 불완전 판매가 어떤 상황이었다. 네. 또 하나는 가입자들을 보니까 과거에 이러한 위험한 상품을 얼마나 가입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그 경험 현황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또 한 가지 여기서 의미 있게 보여드린 게 예. 우리 일반 분들은 이 상품이 한 두세 개 정도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번에 상품 개수가 예. 이번에 발표됐는데 210개. 그러니까 210개나 네, 돼요? 8천억에 대해서 210개의 상품으로 나눴다고 하는 것은 한 상품에 40억 이하였다. 그런 점에서는 이게 공모펀드 형식을 했어야 되는데 사모펀드 형식으로 쪼개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그대로 밝혀진 거죠. 네. 그러니까 상품 개수가 210개라고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계속 100개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100개도 많다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드는데. 당연히 사모펀드 형식이니까 쪼개기 그러니까요. 팔기가 이게 제대로 밝혀졌다는 거죠. 이 부분은. 네. 네. 사실 뭐 쪼개기 판매도 문제지만 사실 원장님 말씀 중에 좀 눈길이 갔던 부분은 불완전 판매라는 네네.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네, 이제 극히 이제 불완전 판매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 설명의 의무를 잘못했다. 판매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대로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이 불완전 판매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와 이번에 투자자, 가입자의 책임 비율을 이제 이렇게 산정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문제는 불완전 판매, 설명의 의무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애초에 사기적인 의도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게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 없이 어떤 내부의 리스크 소홀이라든지 어떤 설명 의무 또 서류의 미비 이런 것들 중심으로 네. 문제점을 제시하다 보니까 예. 사실 우리가 기대한 어떤 그 심도 있는 검사 그러한 감사의 결과는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불완전 판매가 지금 비율이 한 20%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건수가 이제 한 4천 건 정도 됩니다. 예. 이제 우리은행이 2,006건이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은행이 1,948건. 그래서 대략 4천 건 중에서 790건. 그러니까 한
20% 정도 좀 안 4천 건 정도의 4천 건에서 790건이 불안전 판매에 그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20%가 좀 못 미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은 서류상 보면 20% 이상 미만만 지금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또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서는 지금 상당히 피해자의 관점에서나 지금의 현재의 어떤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 현황을 보는 네.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은행별로 좀 나눠서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네, 은행별로 이제 그 조사 결과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현재 네. 분쟁 조정 신청한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아, 예. 그래서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94건이다 네.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하나은행의 경우는 54건으로 지금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또 은행별로 그 투자자의 경험을 보니까 그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예. 뭐 1회 이하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신규 처음 가입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어떤 투자를 했다. 그런 점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불안전 판매 혹은 사기적 판매의 그러한 그 어떤 의혹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그거는 또 손실의 그렇네요. 비율에서도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투자하는 분들이면 사실 더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고 이해를 좀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마련을 했어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오히려 안 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네. 지금 이제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혹시 그렇습니다. 그 외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이런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그러니까 DLF, DLS 네네.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없었나요? 네, 이제 다른 은행들은 이제 그 전에 이와 똑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일부 조금 팔다가 이제 중단을 했고, 네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현재는 문제시는 안 되고 있는데 다만 독일의 그 독일 국채 금리의 변동성에 이번에 투자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다른 은행들은 독일의 대체 자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어떤 이런 펀드는 많이 이렇게 팔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이 금리냐 부동산이냐의 차이지 독일에 대해서도 많은 그 투자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독일의 경제가 지금 이제 뭐 상대적으로도 거기도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대체 부동산에 투자한 것 자체도 이제 수익률이 그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향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과연 이 불안전 판매를 왜 했을까? 귀찮아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또 생각을 해보면 은행이라는 곳이 워낙 또 실적 압박이 좀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압박 때문에 혹시 무리하게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닐까라는 의혹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실적 압박에 의해서 이 판매하는 것을 부실하게 한 점은 충분히 인정이 된 부분이고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이번에 상품에 대한 어떤 본점의 선별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의 어떤 판매의 능력, 이 상품에 대한 이해력 이것까지도 문제가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해서 파는 데 집중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팔 때는 이 상품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본인 자신이 좀 알았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 차원이든 직원 차원이든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무지한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수익의 문제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은행의 물적 인적 시스템의 그 문제도 같이 이제 언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럴 정도의 어떤 판매 능력, 상품의 어떤 그 파악 이해도나. 능력, 이해도 예. 이거 직원 자체도 안 돼 있었다 하는 거죠. 심각한 건데요. 네, 그러면. 네.